겨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다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추위 방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부터 네. 자, 안보와 관련해서 개정하겠다. 안보문서 3건. 네. 자,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제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인데요. 다키 뭐 이러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그리고 그 아래 개념인 일본 방위의 목표를 설정한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5년 동안 이 방위 예산이나 구체적인 무기 등을 설정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이제 3개 문서를 개정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인데요.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런 내용 담겼죠. 이 얘기가 사실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때 비슷한 폭력 총리가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반경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예. 자, 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 고관입니다. 그래서 소위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먼저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못 박아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9조에 그 내용이 있고 그걸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최소한 소비를 하는 전수 방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유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반경 능력은 말 그대로 일본이 공격을 받기 전에 우리 공격할 것 같아요, 감지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선제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개정안에 또 이 현재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까지 늘리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로 보면 이 GDP의 2%, 이게 보통 또 예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상당한 방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방위비가 매년 계속 올라가지고 60조가 넘어가죠. 정식 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군사력이 위에 있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일본이 적성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경영하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70년 동안 일본은 오로지 방어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공격 능력도 가지겠다, 이렇게 천명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넣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는.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을 하면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격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 나름대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반발에 대비해가지고 소위 무력 행사 3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서 국민의 생명 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게 반격의 능력이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 선제 공격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미사일 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 갖다 붙여도 결론은 지금 평론가 부모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냥 일본 정권이 결정할 것이다. 네. 공격 여부를.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이런 개정,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본 상공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혹여라도 이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미군이 이제
그 동해상에 떠 있을 상황에서 네. 북한과 살짝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군의 어떤 그 요청이 있다면은 소위 집단적 자위권, 그러니까 동맹이 공격받으면 아, 같이 예, 예, 공격한다. 이거의 일환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그렇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한국 영토예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공격은 명백히 한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외교부가 이 안보문서 개정 발표 직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전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아하. 그러니까 니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는 살짝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위헌적인 거 아닌가 하는 얘기고, 뭐 미국 정부는 대환영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여러모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또 비용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내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하청을 주는 거죠. 네네네. 네. 인도 태평양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좀 중심축이 돼달라.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역사가 계획대로만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일본은 아직까지 이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로 보상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걸리는 게 계속 과거로 사는 문제예요. 원래 지금 또 독도 영역권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걱정인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군사적 무장을 하겠다. 저 비판 없습니까?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발표 나오자마자 한국은 정말 안전기능 성명벨트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 속도 이하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호물판 공격이라고 판단하면 상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규모로 끝날 수 있는 충돌도 미사일 대결로 확장시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사실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란 소식으로 가봅니다. 지금 마침 오늘 새벽에 월드컵이 끝나서 말이죠. 월드컵 시작할 때 그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국가 부르지 않은 거, 이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좀 암묵적인 동조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때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시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위 과정에서 지금 보안군이 실탄을 사용을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된 숫자만 최소 488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고요. 어린이들 포함해서 18,200명이 부상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25명이 이 보안군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됐는데 지난 8일에 첫 번째 비공개 사형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4일 후에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모두 묶이고 머리에는 검은색 주머니가 씌워진 채 크레인에 매달린 시신을 공개를 해놨는데 또 네. 이 사진을 국영TV를 통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구 선수가 이 반정부 시위에 연루돼서 체포가 됐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사형당할 위기에 아이고. 처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국제축구선수협회가 공개적으로 지금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국영TV는 이 재판 모습이라든지 처형 후의 모습을 재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란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좀 잔인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까지 공개하는 거는 국민들 사이에 공포감을 좀 퍼뜨리고 전국적인 시위로부터 타개책을 찾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강경파 성직자들과 고위관리, 국영방송사와 직원들에게
자산 동결과 EU 국가로의 여행 금지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섭게 해서 입을 닫게 하는 공포 통치 네.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우리 선진국 생각으로 보면요, 시위를 좀 했다고, 뭐 국가 정책에 반한다고, 네. 목소리 좀 냈다고 사형까지 집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란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신에 대항한 전쟁을 벌인 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제 우리가 신이에요? 우리가 네. 신? 이슬람이란 종교가 너무 무서운 종교인가봐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란 정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 네. 실제로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시각은 네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재판 과정도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지금 할 수도 없고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데 문제는 국선 변호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지만 이란 정부가 귀등으로도 듣지를 않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교나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정치가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더 나쁘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문화를 욕먹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특히 이제 의회가 조기 총선안을 부결시켜서 상황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다음 주는 좀 좋은 소식, 연말이니까 아름다운 소식 좀 부탁드려요.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소식이 듣고 싶네요. 날씨도 춥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이 오늘 반나절 남았고요. 열심히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타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최한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하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자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변로, 분열, 누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현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문화 공익신탁